늘 접수 없어요. 접수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을 확인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제가 칼을 구입한 그 케이스에 그대로 갖고 가시면 칼집이에요. 그리고 칼 위에 그냥 뭐 봉지째 되어 있었다. 뭐 다이소에서 산 놈들은 네모난 각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각으로 되어 있죠. 거기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나는 다 버려버리고 의미 없는데 라고 하시면 이거는 꼭 나와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넣으세요. 여기 또 요수까지 집어넣었다 빼다가 손 잡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손잡이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접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시면 그냥 간이 칼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뭐 돈 들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칼가방 갖고 가셔도 되고. 근데 칼 가방이다 뭐 칼집이다 해가지고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칼집이 있어야 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릇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첫날 왔는데 그릇을 크기별로 챙기라는데 나는 뭔 챙길지도 모르는데 모든 학원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만원, 6만원씩 이만한 뭐 피크닉 박스 같은 데다가 그릇 다 구입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피크닉 써먹을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도 못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 크기별로 2개씩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릇을 분명히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릇을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시험 준비물 봐보실래요? 자, 밥그릇 2개, 대접 2개, 접시 2개, 스프 접시, 뭐 종지, 앞접시, 국자, 난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챙겨가지고 그걸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다 보면 도마하고 위생도마는 도마하고 위생도마는 일반 도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생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 애기 책받침 같이 얇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위생도마라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위생도마 없었죠. 김치 썰 때 뭐 많이 했어요? 1000ml짜리 우유팩 먹고 씻어갖고 찢어 말려놓고 김치 썰 때 많이 쓰셨죠. 간이 도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준비물에도 써져 있어요. 우유팩이라고도 써져 있어요. 왜? 위생도마라고는 안 써져 있고 우유팩이라고 써져 있는 자체가 뭐냐면 위생도마, 간이도마를 갖고 와서 사용하고 치워도 된다. 채소 썬 거 있다, 생선 썰고 생선 썬 거 있다고 고기 썰고 이래버리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없으면 씻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썰고 나서 씻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씻는데도 몇 초 안 걸리지만 시간이 갑니다. 그럼 시간 안에 제출을 못하면 우리가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보는 용도로 몇 장 갖고 가가지고 내가 고기 썰고 딱 한쪽에 내려버리고 다른 거 썰고 내려버리고 씻는 시간을 세이브를 시키면 우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 같은 경우는 다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시고 아 이거를 할 때는 이걸 쓰지 않구나 이거를 할 때는 이게 쓰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적게 챙겨갖고 저거 필요하네 그때 보고 나서 이 그릇 필요하대 저 그릇 필요하대 이렇게 해버리면 보고 따라하는 것만 계속 기억이 되니까 다음번에 시험 이거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릇 정리하세요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다 끄집어 빼고 있어. 좁은 데다가 그래 놓고 안 쓴 것은 냅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자리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는 또 안 빼고 필요한 것들은 빼놓고 이게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크기별로 2개씩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한 과정이 돌고 나면 오늘 이거 쓰니까 냄비 후라이팬 필요 없어. 냄비 후라이팬 딱 치워버리고 석쇠만 꺼내놓고 가위 뭐 국자라든지 채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에 담는 것도 여러분들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세팅하잖아요. 세팅하는 것도요. 그것도 요리에 포함이에요. 필기하시면서 아마 첫 조작으로 나올 거예요. 조리의 목적. 크게 조리라고 하는 조작은 음식을 재료를 사가지고 구성을 하면서 식차림까지 다 하고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 다 조리의 일종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담는 것도 내가 이 그릇에는 어떤 양념을 해야 되고 자 보시게 되면 이만한 그릇에 딱 간장 한 숟갈 만들고 있고 이래버리면 자리만 차지하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사이즈의 적절한 그릇을 쓸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칼 가는 거 오늘 그냥 할 때 해버릴게요.
칼 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칼은요, 여러분들 요새 그 잡아 당기는 것들 있죠? 뭐 가갖고, 3,000원 주고 갈아갖고 가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걸로 갈아갖고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잡아 당기셔갖고 칼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두 번 써버리면 날이 없어져요. 그럼 계속 갈아야 돼요. 다만 음식을 하다가 칼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쇳가루가 음식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칼 가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지금은 제가 사기 그릇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익히 아시겠지만 집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사기 그릇 있죠. 사기 그릇은 굽이 높아요. 굽이 높고 날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 같은 경우 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긁어서 내려주시면서, 야슬이라고 하죠. 우리 고깃집에서 이렇게 길게 쇠막대, 그 쇠막대 같은 경우는 칼을 가는 게 아니고 고기를 썰다 보면 여기에 기름막이 껴요. 그 기름막 때문에 썰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막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야스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썰다가 안 된다고 칼 가는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깃집은 확실히 유막 제거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려면 우리 사기 그릇 플라스틱에 해봤자 하나 필요 없어요. 위에서 긁어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쓱싹쓱싹 갈고 계시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쓱쓱 내리시면서 갈아주시면 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집에 은박지들 있으실 거예요. 호일 같은 거 여러 장 접으세요. 접고 나서 호일로 여러 번 썰어버리시게 되면 얘네들이 일회성으로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칼이 내 칼이 아니잖아요. 칼 들고 댕길 정도의 우리가 막 요리 실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칼 내가 안 된다, 썰어야 되겠다 라고 하셨을 때 은박지 호일 같은 거 고기 구우려고 갖고 가시잖아요. 접어가지고 그거 한두 번 정도씩 긁어주시게 되면 칼이 잘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병목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숫돌이라고 하죠. 숫돌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비싸면 뭐 7, 8천 원? 근데 이제 진짜 비싼 애들은 몇 천만 원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몇 백만 원짜리 돌 하나에 뭐 수소같이.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요,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최소 30분에서 한나절 정도,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를 갖다 담그시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다치질 않아요. 손이 다치지 않고 쇳가루가 잘 밀리면서 얘네들이 소리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한테 기포 나오는 거 보이신가요? 뽀글뽀글 기포 나오죠. 그 기공 사이에 지금 기포가 막 올라오고 있죠. 기공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스며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공 사이에 그 물이 스며들게 되면 스며들고 나야지 얘가 비로소 물을 먹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겉에 묻어나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꺼내가지고 이제 칼을 갈아주셔야지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양면짜리예요. 자, 색깔이 진할수록 좀 거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해도 얇은 애들도 있고요. 방수라고 들어보셨어요? 1000방짜리, 2000방짜리 우리 빼빵 사포 있죠. 사포를 뭐 600방, 뭐 1000방, 1200방, 200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방수가 크기가 커질수록 비싸지고 곱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운 것들은 우리가 연마용이라고 봐요. 칼을 갈아주는 용도보다는 칼을 이제 나중에 잘 드는 칼을 갖다가 윤희나게 잘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처음에 갈 때는 어디로? 거친 면으로 갈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거친 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가고 대충 밀어갖고 휘어버렸죠. 이래버리면 칼갈비가 진짜 사나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고 이러고 해갖고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자, 여러분들 가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제가 이제 좀 얇긴 하지만, 자, 얘네들 물을 먹여가지고 밑에 젖은 면포를 꼭 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아래에다 딱 두시고 얘를 일자로 놔두셔야 돼요. 일자로 놔두시고요. 칼을 가실 때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새칼 사신 분들도 많이 써야 일주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날이 잘 안 사요. 그럼 날을 계속 갈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살짝 12도 정도. 이걸 확 들어버리면 여기 없어져 버리고 저기 없어져 버리게 칼이 작아지기만 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신다? 12도 정도에 아주 가볍게 살짝 12도에서 15도 정도에 살짝 들어가지고, 자, 끄트머리 맞춰주시고 사선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 아래, 앞으로 쓱싹 걸리질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 놈을 딱 들고 위아래에서, 자, 어때요? 이게 직각이 딱 맞아가지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몇 번을 처음에 하실 때는요, 막 몇 시간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잘 갈려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갈아주십니다. 자, 갈아주시고, 갈고 나서 이제 칼을 만져보게 되면
칼날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30번 정도를 하셨으면 반대쪽도 30번. 새 칼이었을 경우에는. 근데 30번 하고 나서 내가 옆에를 만져봤더니 칼날이 까끌까끌하니 톱니처럼 올라와 있다. 그럼 칼날이 넘어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칼이 이쪽은 잘 갈렸는데 쇳가루가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신다? 30번 가는 게 아니고 이 거친 부분이 뭐 하게끔? 없어지게끔 똑같이 딱 만져가지고 칼날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칼날이 잘 들었는지는 일단은 우리가 썰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썰어보는 거, 종이 쓱 긁어보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옛날 진짜 옛날 사람들, 저도 이제 주방에서 뭐 다 배운 거지만 소통으로 긁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옛날 방법인 거고. 자,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 도마에 딱 밀어보세요. 도마에 밀었는데 붕 밀려버리면 칼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딱 있는데 어때요? 저 힘 안 줬어요? 자꾸 그냥 딱. 이거 앞에가 좀 안 들죠? 똑같은 힘으로 딱 줬는데 앞에가 살짝 안 들어요. 그리고 뒤에는 어때요? 똑같은 힘을 줘도 걸리죠. 이게 붕 나가면 안 되는 거, 걸리면 잘 드는 거. 그래서 요걸로써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실 때 위아래로 뭐 30번, 반대쪽으로 해서 30번 직각을 꼭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갈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칼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앞코가 많이 휘어 있어요. 제가 앞쪽을 많이 써요. 저도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칼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쓰는 부분이 잘 달아지겠죠.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갈아버리면 잘 드는 데는 계속 잘 들고 안 드는 데만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쓰는 데만 어떻게 갈아주시느냐, 일자로 놔두시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부분만.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갈아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갈면 뭐가 안 좋을까요? 쓴 데만 쓰니까 그 부분만 갈아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요것도 갈아주실 때 12도, 15도 정도 유지를 시키시면서 위아래로 긁어주시고, 반대로 하실 때 또 요렇게 갈지 말고 반대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갈아주시는 게 결이라는 게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아서 사용을 하면 되더라. 근데 칼 못 갈면 손대지 마세요. 왜? 좋은 칼 다 배려볼게. 그러니까는 칼 못 갈았으면 그냥 잡아 당기는 거 그냥 쓰시는 게 제일 나을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칼이 나가버리면 아예 쓸 수가 없죠. 칼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는 있어요. 하루 종일 칼 빠집니다. 칼이가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럼 칼날을 싹 죽여요. 그 구멍이 난 데까지 싹 죽여갖고 다시 새 칼을 갈아야 되는데 하루내 갈아도 안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또 알려드릴게요. 칼을 갈다 보면 이게 등짝이 달아요. 등짝이 달다 보니까 여기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손 올려갖고 다지시죠? 여기 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칼 등 부분이 살짝 날카롭게 되면 그냥 얘네들이 무뎌질 수 있게끔 칼등을 살짝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칼등 쓸 때 손 올려도 다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가는 건 이렇게 봐도요. 저도 지금 이 일을 2008년 8월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2008년 8월 10며칠인가 긴 것 같은데 그때부터 했는데, 칼 가는 거요 가르쳐드리긴 했어요. 그 전에도 가르쳐드리긴 했는데 뭐가 오질 않았어요. 인자 저도 칼 제대로 가는 것이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왜? 사시미를 갈아도 이상하게 갈리고 일단은 힘으로만 썰었어요. 근데 칼이 안 들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깨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안 좋으시고 아프지 않으시려면 칼이 잘 들어야 되고요. 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육구이하고 섭산적입니다. 자, 석쇠는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류 최초 도구 사용 요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육구이는 30분짜리고, 자, 제6이기 때문에 뭘까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31가지 중에 유일하게 돼지고기 나오는 게 제육구이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제육은 0.4cm 두께고요. 사고가 5cm, 가로가 4cm든 세로가 4cm든 어거치나 레이치나 똑같으니까 한 면의 길이가 4cm, 다른 면의 길이는 5cm 나오면 되겠고요. 정도예요. 정도. 조금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도 괜찮다는 건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예요. 우리가 석쇠가 6가지가 있을 거예요. 3가지는 유장 처리해서 초벌구이를 하는 애들이 있고, 3가지는 그냥 바로 양념을 해서 굽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유장 발라서 초벌구이 해라 라는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고기에다 바로 양념 발라서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고추장 양념으로 초벌구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량 제출입니다. 고기가 주된 거니까 고기가 많이 버려지면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장수,
4장 낸 사람, 5장 낸 사람, 7장 낸 사람, 10장 낸 사람. 많이 낼수록 점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된다? 고기를 많이 버리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기 버려지는 양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전량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게끔 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시험장에서 수량이 안 나오는 애들은 떼싸 양 많이 줘요. 왜? 시간 내에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양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양을 좀 적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게 되면 그 A4 용지로 제가 시험지 나눠드렸죠. 시험지 밑부분에 나와 있는 거, 아래에 있는 유의사, 뭐 화구 2개 쓰지 마라, 안 읽으면 실격이다, 타면 실격이다, 어찐다, 이 소리가 써져 있을 거고, 요 별표는 뭐 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섭산적. 자, 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꼬지에 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석쇠에다가 덜리는 걸 갖다가 구워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산적, 자, 다져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섭산적 30분짜리 고기와 두부의 비율. 아, 여기서 할 수 있죠. 고기 두부 들어가네. 자, 그 비율은요, 고기가 3, 두부가 1. 이제 앞으로 고기 두부 들어가는데 비율이 3대 1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지만 하시면 돼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만 잘 읽으시면 외우기 쉬워요. 자, 그 다음 다져서 양념한 소고기. 내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도 여기 다지라고 써졌으니 다지면 되겠죠. 고기 다져서 양념한 고기 크게 반대기 지어서 석쇠에 굽는다. 자, 석쇠 꺼내놔야 쓰고, 그 다음에 뭐 반대기 짓는다는 게 넙떡하게 편다는 거예요. 넙떡하게 우리 뭐 떡이라든지 반대기 지어놓고 막 이렇게 떡매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적하게 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작은요, 0.7cm 두께에 2 곱하기 2cm. 그럼 요만해요. 한입거리. 근데 그것을 몇 개를? 9개 이상이니까 9개 포함이에요. 9개만 내도 돼. 근데 욕심부려서 10개, 12개 하다가 시간 내에 못 내거나 부서지거나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딱 9개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요구사항에 잣가루라는 말이 없어요. 잣가루라는 말이 없으니까 잣 10개 줬으니까 9개 이상이니까 그냥 잣 하나씩만 박아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무건의 약속. 잣가루를 여지껏 내가 그 위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잣가루로 내가지고 올려줘야 되더라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 이상 제출하시고 잣은 우리 이제 섭산적은 내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잣 나오면 잣가루 내서 올려야 되겠구나. 말이 없어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60분짜리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석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안 나오겠지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빼실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지금 딱 11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받으시게 되면 재료를 제일 먼저 씻어야 되겠죠. 자, 재료 씻기 전에 저는 항상 잣이 나오게 되면 도마에 물기가 없고 칼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잣가루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거예요. 잣을 나중에 가루 내실 때 밀대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굳이 밀대가 필요 없는데 꺼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칼로 다지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잣을 갖고 와서 잣가루를 낼 때는 잣을 물이 묻으면 안 돼요. 보송보송하게 나와야 되는데 물 묻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잣눈이에요. 잣고깔이라고 합니다. 잣눈이 시꺼먼 거 보이시죠? 자, 요 눈을 갖다가 손톱으로 살짝 떼시면 돼요. 없으면 안 떼면 돼요. 없는데요 하고 쫓아오지 마세요. 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없으면 좋은 거고 10개가 다 붙은 사람은 이제 이거 띵이라 시간이 많이 가겠죠. 자, 이대로 해가지고 10개를 다 띱니다. 그러고 나서 키친타올을 접어주세요. A4 용지로 해도 되는데 A4 용지 굳이 갖고 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 놓고 칼날이 아닌 칼등이에요. 칼등으로 가볍게 펴주시면 돼요. 잣은 뭐가 많아요? 유지, 그렇죠. 기름이 많죠.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잘 뺄수록 보송보송해지더라. 키친타올 아껴갖고 조금만 내버리면 구멍 나버려요. 자, 얘네들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이것이 어떻게 젓가루요? 젓가루 아니죠?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살살살살 비벼주니까 어때요? 기름기를 빼주니까 보송보송한 잣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 해갖고 적어놓고, 뭔 쓰레기네? 버려본 사람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곳에다가 한쪽에 놔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추장 물기 안 묻게 놔두시고요. 자, 시험장에서는 파 마늘이 하나씩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씩 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고, 자, 파 마늘 씻어 놓고요. 생강은 제육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필기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생강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성분은요, 단백질, 지방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고기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분해를 하고 얘가 잡내를 제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씻어갖고 한쪽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부. 씻어가지고 두부를 내가 썰게 아니면 어차피 으깰 거거든요. 손에다가 딱 놓고 가볍게 눌러버리세요. 왜? 눌러버리면 이따